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도록 밀리미터 단위로 계획되었는데도 아무도 억만장자의 마비된 아들의 파티에 오지 않았다. 황금 풍선과 손대지 않은 테이블 사이로 침묵은 모든 반 친구들을 멀어지게 한 편견의 무게를 드러낸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던 순간 가난한 한 소녀가 용기와 온기가 가득한 눈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라고 말한다. 그 단순한 제스처로 그녀는 외로움을 웃음으로, 그 소년의 아픔을 그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어떤 것으로 바꾼다. 소속감.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대저택은 그 웅장함과 정교한 정원으로 유명했다. 고급 예제차들이 드나드는 이 저택의 주인은 제약회사 최고 경영자 박지호였다. 오늘은 그의 아들 박민우의 7번째 생일이었다. 작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아들은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후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었다. 민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모든 준비가 끝났단다. 박지호는 아들의 방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희망이 교차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창틀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아빠, 정말 친구들이 올까요?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감은 컸다. 박지호는 무거운 마음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모두 초대했어. 준비된 선물도 많고 케이크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주문했단다. 저택의 정원은 황금빛 풍선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다. 전문 파티 플래너가 디자인한 공간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수영장 주변에는 다양한 게임 코너가 설치되었고 음식 테이블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박지호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이 날만큼은 아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러나 파티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갔다. 초대된 28명의 아이들 중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박지호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급한 일이 생겨 참석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휠체어에 앉은 민우를 불편해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니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결과는 같았다. 민우는 혼자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가정부 I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직 아무도. 알고 있어요. 박지호는 말을 끊었다. 민우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할게요. 그는 민우에게 돌아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이 조금 늦는 것 같구나. 서울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다.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이해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창가로 가서 대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실망이 번갈아 비쳤다. 한편 저택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한 소녀가 빵봉지를 들고 서둘러 걷고 있었다. 김수지는 12살이었지만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약을 타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고급 주택가를 지나가다 높은 담장 너머로 황금빛 풍선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호기심에 담장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화려한 장식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잠시 주저하다가 대문 앞에 섰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소박한 옷차림은 이 고급스러운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다. 어쩌면 음악 소리일 수도, 아니면 담장 너머로 본 외로워 보이는 소년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나가다 파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박지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생기 넘치는 눈빛과 수줍은 미소를 가진 소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할머니께 빵을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파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초대받지 않았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약속해요. 얌전히 있을게요. 박지호는 주저했다. 그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순수한 놀라움 때문이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우가 휠체어를 타고 그의 옆에 나타났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내 친구예요. 민우가 마치 평생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외쳤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오자 차갑던 저택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민우의 휠체어를 우주선, 마법의 성, 모험의 마차로 변신시켰다. 그때까지 내성적이었던 민우는 갑자기 집안을 탐험하는 모험의 리더가 되었다. 수지는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친구로, 동등한 존재로 대했다. 아, 내 슈퍼히어로 티셔츠 정말 멋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비록 간단한 케이크지만 한국어와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셔서 생일이 항상 특별해요. 박지호는 감동하여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았다. 그는 웃었다. 손으로 케이크를 먹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오후,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공간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이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수진이 말했다. 이게 내가 가본 생일 파티 중 최고였어요. 민우는 대답했다. 넌 내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야. 그날 밤, 박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박지호는 수진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다. 그곳은 소박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었다. 아이들은 꽃으로 장식된 인도에서 놀고 있었고 테이프로 수리된 자전거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다. 이웃들은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삼시호에서 그는 수진의 할머니 김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노인이었다.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빵 냄새가 가득했으며 벽에는 추억과 졸업장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는 차와 과자를 내놓으며 말했다. 박지호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긴 시간 일했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딸의 미래를 위해 야간 학교에 다녔다. 그들은 신앙, 존엄성, 그리고 관대함으로 하나된 가족이었다. 헤어질 때 수지는 그에게 동영상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와 민우가 마법의 의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이었다. 내가 우주선 갔다고 했잖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박지호는 감동했다. 그는 거기서 단순한 예술이 아닌 희망을 보았다.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수지는 자주 저택을 방문했다. 민우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이제 그의 눈은 지휘관의 눈빛을 가졌다. 그의 휠체어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힘의 상징이 되었다. 친구와의 놀이에서 그녀는 부조종사, 항해사, 전사였다. 그가 통증을 느끼거나 어머니가 그리울 때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녀는 그를 영웅이자 리더로 만드는 모험에 초대했다. 그러나 박지호의 회사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유망한 신약이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사회는 고인이 된 박지호의 아내를 기리며 설립된 희귀질환 연구팀을 포함한 심각한 인원 감축을 요구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박지호는 임원회의에서 주장했다. 이사들은 그를 경멸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최고재 무책임자 강이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또 하락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박지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15년간 그가 일궈온 회사였다. 처음에는 작은 연구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제약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희생이 있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회사에 바쳤고 그 결과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어린 민우가 웃고 있었다. 사고 전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다. 아내는 항상 그에게 말했다. 지호야,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삶을 변화시켰느냐로 측정되는 거야. 그는 김혜진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선행은 메마른 땅에서도 피어난다. 그리고 민우의 미소, 수진이 그린 힐체어 우주선 그림, 공감으로 담장을 넘은 소녀를 생각했다. 박지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비서에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다. 회사는 윤리적 연구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취약계층 가정에 무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충격파가 즉시 퍼져나갔다. 신문들은 그를 무모한 이상주의자라고 불렀다. 투자자들은 그의 자리를 위협했다. 이사회의 일부 멤버들은 그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민우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단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대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박 아저씨,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 약은 바로 박지호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었지만 가격은 김씨 가족의 연간 수입보다 더 비쌌다. 박지호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약을 무료로 제공할게. 그는 즉시 회사 약국에 연락했다. 자신의 개인 권한으로 약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수진의 할머니는 살아났다. 병원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손녀에게 말했다. 아프더라도 미소 지으렴. 정원사가 떠나도 선행은 계속해서 자란단다. 박지호는 수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김혜진의 의료 기록을 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병원 복도에서 수진의 부모를 만났다. 그들은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와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였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자존심에 혼합된 감정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수진의 아버지 김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박지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여러분의 딸이 제 아들에게 베푼 친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진의 어머니 윤미경이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는 항상 남다른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남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죠. 그들은 함께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김혜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녀는 박지호를 보자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당신이 내 손녀에게 보여준 친절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더 감사한 것은 당신이 민우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아요. 박지호는 목이 메었다. 이 소박한 할머니의 말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었다. 다음 날, 박지호는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의 무료 의약품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했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파산할 겁니다. 최고운영 책임자 이사가 경고했다. 박 사장님,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박지호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고민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아빠, 오늘 집에 와요? 미안하구나, 민우야.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 괜찮아요. 수진이가 저녁에 와서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건강해지면 우리를 초대하고 싶대요. 박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에 머물렀다. 대학 시절 사진이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꿈은 단순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언제부터 그 꿈이 주가와 분기별 실적으로 변질되었을까? 박지호는 앨범을 넘기다 한 사진에서 멈췄다. 그와 아내가 대학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점고 이상에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의학연구원이 되고 싶어 했고, 그는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료 의약품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까? 이튿날 아침, 그는 출근길에 김혜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다. 이웃들이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쓰러지자 즉시 여러 사람이 달려가 도왔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늘 오후에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해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직원들이 회사 강당에 모였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많은 이들이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다. 박지호가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확고했다. 우리 회사는 설립 초기의 가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이윤보다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계속했다. 네, 이것은 단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내가 꿈꾸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처음에 꿈꾸었던 회사입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차 확산되어 결국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들도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결정이 회사를 구할지 아니면 파멸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느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무료 의약품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회사는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했다.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박지호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약을 받았고 많은 생명이 구해졌다. 어느 날 아침, 박지호는 자신의 퇴임을 요구하는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민우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아들에게 회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할까? 퇴근길에 그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다. 김혜진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아파트 앞 작은 정원에서 허브를 가꾸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호를 보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오늘은 좀 어두워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박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어요. 김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것이 주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박지호가 대답했다. 아마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인생에는 숫자 이상의 것이 있어요. 수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 아이는 항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마침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박지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박 아저씨, 민우 오빠는 어디 있어요? 민우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박지호가 대답했다. 수진아, 질문이 있는데, 만약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할래?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건 어떤 중요한 것인지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것이 단지 돈이나 명예라면 저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라면 그건 어려운 선택이에요. 박지호는 그녀의 지혜에 놀랐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복잡한 도덕적 질문을 이해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직면한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잃게 될 것은 단지 직함과 부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민우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었다. 고마워, 수진아. 그가 말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지호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회사를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일까? 그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우의 방을 들여다보니 아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사회 회의실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문 너머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투자자들도 참석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놀랍게도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뒤에는 대학 교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들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가 꼭 당신들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 회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지호도 마찬가지로 놀랐다. 수진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수진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다. 박 아저씨, 제가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 교수님이세요. 제 할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사회 회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호기심을 느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학과 교수 이진호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저에게 가져온 연구자료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다. 김상훈 박사의 연구입니다. 수진 양의 할아버지죠. 그는 저비용 심장질환 치료법을 연구한 선구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스페인어로 출판되고 지역 학술지에 실려 대부분 간과되었지만 그 내용은 혁명적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교수는 계속했다. 김 박사의 방법론은 기존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지호 사장님이 시작한 무료 의약품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최고재 무책임자가 끼어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 연구가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습니까? 교수가 대답했다. 언어 장벽과 학술적 편견 때문입니다.
김 박사는 한국계 칠레인으로 그의 연구는 주로 남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특허 대신 그의 발견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길 원했습니다. 박지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내 할아버지의 연구를 어떻게 찾았니? 수진이 미소 지었다. 할머니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모든 연구 내용이 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지식은 나눌 때 가치가 있다고 하셨대요.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 팀이 김 박사의 방법론을 검증했습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획기적입니다. 이 회사가 이 방법론을 채택한다면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더 많은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이사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박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았다.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김상훈 박사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그의 방법론에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 마진을 줄이되 시장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논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와 수진이 가져온 연구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은 점차 설득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회장이 말했다. 박 사장의 제안을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흘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박지호의 자리는 안전해졌고 그의 비전은 승인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지호는 수진을 꼭 안았다. 내가 우리 회사를 구했구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은 쑥스럽게 웃었다. 전 그냥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을 뿐이에요. 이진호 교수님께 연락한 것도 할머니예요. 그날 저녁 박지호는 김혜진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할머니의 현명함과 수진이의 용기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김상훈 박사의 연구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김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상훈이는 항상 그의 연구가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오늘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박사님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박지호가 제안했다. 그리고 수진이가 원한다면 그녀가 커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수진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박지호가 대답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연구자의 자질을 보여주었어. 호기심,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 김혜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지. 지식은 나눌 때, 친절은 베풀 때 그 가치가 커진다고. 그날 밤 박지호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아직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의 회사는 변화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다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우정과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잘했어, 지호야. 내가 항상 원했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1년이 지났다. 김상훈 재단은 성공적으로 설립되었고 박지호의 회사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상훈 박사의 방법론이 예상대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생산 비용은 크게 줄었고 약품의 접근성은 확대되었다. 언론은 이 변화에 주목했다. 처음에는 무모한 이상주의자라고 불렸던 박지호는 이제 윤리적 혁신의 선구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다른 제약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의약품 가격과 접근성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민우는 이제 8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수진과 함께 그들은 휠체어 탐험대라는 클럽을 만들었고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초대했다.
민우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를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의 재치와 상상력에 매료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박지호는 김혜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김상훈 재단의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 클리닉 개소식이 있었다. 클리닉은 저소득층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김혜진의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과학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다. 그녀의 방은 과학책과 작은 실험 키트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박 아저씨.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가 준비 중이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박지호는 거실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김상훈 박사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혜와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오늘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혜진이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이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박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박사님의 비전 덕분입니다. 그들은 함께 클리닉으로 향했다. 민우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는 휠체어에 작은 김상훈 재단 배너를 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클리닉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역 주민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박지호가 도착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부끄러운 듯 손을 들어 인사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 박지호는 잠시 말을 잊은 듯했다. 그는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자신을 생각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이 클리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김상훈 박사님은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전을 조금이나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민우, 수진, 김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계속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클리닉을 열 계획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테이프 커팅 순간이 다가왔다. 박지호는 김혜진과 수진을 무대로 초대했다. 그리고 가위를 민우에게 건넸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박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소년의 생일 파티에 용기 있게 참석한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테이프를 자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우는 자랑스럽게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잘랐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클리닉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그들은 오랜 친구들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민우와 수지는 자신들의 휠체어 탐험대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혜진은 그녀의 젊은 시절 칠레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훈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죠. 그는 항상 말했어요. 치료법을 찾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다. 박지호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민우는 자랑스럽게 그의 새로운 휠체어를 선보였다. 그것은 전동 휠체어였지만 수진이 특별히 디자인한 우주선 장식이 붙어 있었다. 버튼과 스위치,
심지어 작은 레이더 화면까지 있었다. 물론 그것들은 진짜 작동하지 않았지만 민우의 상상력 속에서는 완벽하게 기능했다. 공원에서 그들은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과거에는 민우가 다른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이들이 민우에게 다가와 그의 우주선 휠체어에 대해 물었다. 민우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고 곧 그들은 함께 우주 탐험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박지호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혜진이 그의 옆에 앉았다. 민우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모두 수진이 덕분입니다. 박지호가 대답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수진이도 많이 배웠어요. 김혜진이 말했다. 그녀는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대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그때 박지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 김혜진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회사의 무료 의약품 프로그램이 국제보건 혁신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약간 놀란 듯이 말했다. 다음 달에 제네바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랍니다. 김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상훈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의 연구가 마침내 인정받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이 한 소녀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박지호가 말했다. 수진이가 그날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김혜진은 현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진이는 단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날 저녁, 박지호는 민우를 재우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1년 전만 해도 그는 주가와 분기별 보고서에 갇혀 있었다. 아내의 상실과 아들의 상태로 인한 고통 속에서 길을 잃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소녀의 단순한 친절함 덕분이었다. 아빠, 민우가 침대에서 말했다. 우리가 수진이와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같이 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박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들이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을 환영할 거야. 민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슬프고 외로웠을 거예요. 나도 그래. 박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수진이는 우리 모두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어. 그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멈춰섰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민우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마침내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네바행 비행기 안에서 박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래로는 끝없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옆자리에는 민우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이 과학 잡지를 읽고 있었다. 김혜진은 수진의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박지호는 그들을 함께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국제보건 혁신상 시상식은 그들 모두의 성취였다. 김상훈 박사의 연구, 수진의 발견, 김혜진의 지혜, 그리고 민우의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긴장되세요? 김혜진이 물었다. 박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연설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말하세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비행기가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공항에서 회사 대표들의 환영을 받았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이 혁신적인 제약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박지호는 간단한 인터뷰를 몇 개 해주었지만
주로 김상훈 박사의 업적과 재단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호텔에 도착한 후 그들은 시상식을 위한 준비를 했다. 민우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나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했다. 멋지게 보이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지단다. 박지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넥타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수진도 새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의 활발한 모습과는 달리 약간 수줍어 보였다.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너무 화려하지 않죠? 완벽해. 민우가 대답했다. 우주 탐험가로 변장한 과학자 같아. 수지는 웃었다. 그들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시상식은 유엔 건물에서 열렸다. 전 세계의 유료 혁신가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참석했다. 박지호와 그의 일행이 입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특히 김혜진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남편의 연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여러 카테고리의 상이 수여되었고 마침내 의약품 접근성 혁신 부문이 발표되었다. 발표자가 말했다. 올해의 수상자는 전통적인 제약 비즈니스 모델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상훈 재단과 협력하여 이 회사는 약품 생산 비용을 50% 이상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환자들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발표자가 계속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익과 목적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즈니스 혁신입니다. 올해의 국제보건혁신상은 박지호 대표와 그의 회사에게 수여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우가 환호성을 질렀고 수지는 기쁨에 찬 눈으로 박지호를 바라보았다. 김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지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객석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꺼내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김혜진의 조언이 생각났다. 진심을 말하세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위대한 과학자의 비전, 한 현명한 할머니의 지혜, 한 용감한 소녀의 친절함, 그리고 한 강한 소년의 영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2년 전, 저는 성공적인 CEO였지만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은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주가와 수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아들의 생일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동정의 한숨이 들렸다. 그날 한 소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낯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소녀는 제 아들에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약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호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 상은 김상훈 박사의 유산을 기리며 그의 가족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윤과 목적은 반드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즈니스 혁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단상으로 올라왔고 수진과 김혜진도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은 역사적이었다. 시상식 후의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축하를 건넸다. 특히 여러 개발도상국의 보건부 장관들이 김상훈의 방법론에 관심을 보였다. 박지호는 기꺼이 정보를 공유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쟁 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류의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었다. 리셉션 중에 한 노인이 김혜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스페인어로 말을 건넸다. 김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다. 페르난도,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혜진, 몇 년 만이지? 40년? 50년? 김혜진은 박지호에게 설명했다. 이분은 칠레에서 상훈이와 함께 일했던 동료 과학자예요. 그들은 함께 초기 연구를 시작했죠. 페르난도는 영어로 말했다. 상훈의 연구가 마침내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항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너무 앞서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그들은 흥분으로 잠들지 못했다. 민우와 수지는 발코니에 앉아 제네바의 밤 풍경을 감상했다. 박지호와 김혜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지호가 말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김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년 전에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요. 박지호가 동의했다. 특히 제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생각했다. 그녀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내일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김혜진이 물었다. 몇몇 국제기구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박지호가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의 모델을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제네바 호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수진이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김혜진이 말했다. 그 아이는 항상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죠. 발코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호는 그 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주가나 수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들. 다음 날, 그들은 제네바를 탐험했다. 민우의 휠체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접근성이 좋았다. 그들은 호수를 보고 유명한 분수를 구경했으며 국제 적십자 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에서 수지는 특히 의학 역사 전시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각 발명품과 발견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읽었다. 언젠가 저도 여기에 제 이름이 있을까요? 그녀가 박지호에게 물었다. 그럴 것 같구나. 그가 대답했다. 너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니까.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약을 발명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약이요. 그리고 민우 오빠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싶어요. 민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럼 난 내 첫 번째 테스터가 될게. 하지만 내 휠체어의 로켓은 달지 말아줘. 엄마가 걱정할 거야. 그들은 모두 웃었다. 박지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민우는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한계로 보지 않았고, 수지는 자신의 지식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김상훈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이제 12개국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박지호의 회사는 윤리적 제약 기업의 모델이 되었고, 다른 대기업들도 그의 접근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다.
민우는 이제 13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했지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휠체어였다.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고 휠체어 농구팀의 주장이었다. 그의 팀은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수지는 18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김상훈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다. 그녀의 꿈은 할아버지의 연구를 계속하고 더 많은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어느 봄날, 박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 국제적인 제약협회가 그에게 회장직을 제안했다. 이는 그의 리더십과 윤리적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큰 명예였다. 집에 돌아온 그는 민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들은 자랑스러워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그 일을 맡으면 우리는 서울을 떠나야 하나요? 수진 누나와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호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협회 본부는 스위스에 있었고 그 직책을 수락한다면 이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해. 그날 저녁, 그는 김혜진의 집을 방문했다. 수지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말에는 종종 할머니를 방문했다. 오늘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지호가 식사 중에 말했다. 국제제약협회에서 회장직을 제안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김혜진이 기뻐했다. 정말 대단한 영예네요. 하지만 스위스로 이사해야 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민우 오빠도 같이 가나요? 그래, 박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지난 7년 동안 너희들은 우리 가족이 되었어. 김혜진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죠. 당신이 그 직책을 맡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우는 여기서 행복해요. 박지호가 말했다. 그의 친구들, 학교, 그리고 물론 수진이,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도 내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스위스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방문할 수 있고요. 김혜진이 손녀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나도 항상 유럽을 여행하고 싶었단다. 상훈이와 함께 가려고 했었지만 기회가 없었지. 박지호는 감동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생각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은 함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민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내가 여기 남고 싶다면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거야. 그가 말했다. 너의 행복이 내게는 가장 중요해.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아빠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박지호가 인정했다. 그럼 해야 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누나가 말했어요.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연락할 수 있잖아요. 화상 통화도 있고 방학에는 만날 수도 있고요. 박지호는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다. 민우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필요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려 깊은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정말 괜찮겠니? 그가 다시 물었다. 네,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수진 누나는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대요. 그리고 스위스에는 정말 멋진 휠체어 스키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박지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우야. 몇 주 후, 그들은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박지호는 회사의 일상 운영을 부사장에게 맡기기로 했지만 김상훈 재단의 이사회 의장은 계속 맡을 예정이었다. 그는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이사 전 마지막 주말, 그들은 김혜진의 집에서 작별 파티를 열었다. 수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고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두 모였다. 분위기는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다. 이것은 안녕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김혜진이 건배를 제안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박지호와 민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태블릿 앱이었다. 이건 우주 탐험가 일지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민우 오빠와 제가 매일 우리의 모험을 기록할 수 있어요. 사진, 비디오,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함께 탐험하는 것처럼요. 민우의 눈이 빛났다. 아, 이거 정말 멋있다. 그리고 이건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수진이 박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해중시계가 들어있었다. 뒷면에는 스페인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다. El tiempo no es un obstáculo para los sueños. 시간은 꿈의 장애물이 아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시계예요. 수진이 설명했다. 그가 평생 간직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아저씨께 드리고 싶대요. 박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런 소중한 것을 주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상훈이는 당신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당신은 그의 연구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의 비전을 실현했어요. 이 시계가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지호는 짐을 싸면서 해중시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유산이었다. 김상훈의 비전, 김혜진의 지혜, 수진의 친절함, 그리고 이제 그와 민우의 새로운 여정. 다음날 아침, 공항에서의 작별은 눈물겨웠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김혜진은 박지호와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운명이었죠. 그리고 운명은 항상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거예요. 수지는 민우에게 특별한 휠체어 액세서리를 선물했다. 작은 컴퍼스였다. 항상 집을 찾을 수 있게,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집은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박지호는 뒤돌아보았다. 김혜진과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7년 전 그는 길을 잃었지만 이 두 여성과 한 소녀의 친절함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박지호가 동의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 스위스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언어, 문화, 날씨, 모든 것이 달랐다. 민우는 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성격은 곧 친구들을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다. 박지호는 국제제약협회에서의 새 역할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는 김상훈의 방법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더 많은 회사들이 윤리적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도록 장려했다. 매일 밤 그와 민우는 수진의 앱을 통해 서울의 소식을 확인했다. 수진은 의대에서의 경험과 재단에서의 인턴십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혜진은 종종 화면에 나타나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여전히 강했다. 오히려 거리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다. 3년이 더 흘렀다. 눈이 내리는 제네바의 겨울 아침, 박지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혜진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다.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필체는 약간 떨리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편지에는 수진의 최근 성과에 대한 자랑스러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 되었고 그녀가 개발한 약물 전달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할아버지의 연구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최신 나노 기술을 접목시켜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박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항상 특별했다. 그녀의 지능, 공감 능력,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는 그녀를 뛰어난 의학자로 만들 것이 분명했다. 김상훈 재단은 이미 그녀의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화가 울렸다. 그의 비서였다. 박 사장님, 오늘 오후 2시에 화상 회의가 있으신 것 기억하고 계시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들과의 미팅입니다. 네, 고마워요. 그가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책상 위에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작년 여름 방학 때 민우와 수진이 스위스 알프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우는 특수 설계된 산악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수진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민우는 이제 16살이 되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 로봇 대회에서 팀을 이끌어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휠체어 농구를 넘어 이제는 휠체어 펜싱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최신 프로젝트였다. 민우는 수진과 함께 저가형 전동 휠체어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장애 아동들에게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화상통화로 함께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다. 박지호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민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아빠, 오늘 일찍 끝났어요. 괜찮아요? 물론이지. 박지호가 미소를 지었다. 점심 먹으러 갈래? 그들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민우는 자신의 휠체어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눈 덮인 길을 헤쳐나갔다. 그는 이제 거의 어른이 되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졌으며 목소리도 깊어졌다. 수진 누나한테서 연락 왔어요? 민우가 물었다. 할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어. 박지호가 대답했다. 수진이의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대.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알아요. 어제 우리 영상 통화했거든요. 누나가 개발 중인 나노 입자가 정말 혁신적이래요. 표적 치료가 가능해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대요. 그들은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박지호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우는 수진의 연구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이해하고 있었다. 민우도 과학적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박지호가 말했다. 학교는 어때?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요. 물리 선생님이 제 프로젝트를 내셨어요. 저가형 휠체어 충격 흡수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거 대단한데, 박지호가 말했다. 수진이와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겠구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지호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일이니? 대학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민우가 말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박지호는 놀랐다. 서울대. 하지만 여기 스위스에도 훌륭한 대학들이 있잖아. 알아요. 민우가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에는 수진 누나가 있고 김상훈 재단 연구소도 있어요. 우리 휠체어 프로젝트를 거기서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그리워. 박지호는 깊이 생각했다. 그는 아들이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좋았지만 그들의 뿌리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민우와 수진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나는 내 결정을 지지할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해. 다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알아요. 민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전 이미 한 번 새로운 곳에 적응했잖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박지호가 미소를 지었다. 넌 항상 강했어, 민우야. 아빠는 어떡할 거예요? 민우가 물었다. 아직 여기서 일이 많잖아요. 박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글쎄,
내 임기는 내년에 끝나. 그 후에는 나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래, 박지호가 말했다. 나도 김상훈 재단에 더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김혜진 할머니의 지혜가 그리워.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공원을 산책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다. 민우의 서울대 지원, 박지호의 협회 임기 후 계획, 수진과의 연구 협력 가능성. 아빠, 민우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가 처음 수진 누나를 만났을 때 기억나요? 물론이지. 박지호가 미소를 지었다. 내 7번째 생일이었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아무도 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민우가 수정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왔잖아요. 박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수진이 그날 그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누나는 저에게 휠체어가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민우가 계속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훈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휠체어 프로젝트가 저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저녁, 박지호는 김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민우의 대학 계획과 자신의 귀국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이 늙은 심장이 기쁨으로 뛰는구나. 김혜진이 말했다. 너희들이 그리웠단다. 저희도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박지호가 대답했다. 그런데 수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민우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물론이지. 김혜진이 웃었다. 하지만 수진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봐요. 그 아이는 항상 민우를 그리워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박지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스위스로 이주하기 전 마지막 날 찍은 사진들이었다. 김혜진의 집에서의 작별 파티, 수진과 민우의 마지막 우주 탐험, 공항에서의 이별 장면. 그는 김상훈의 해중시계를 꺼내 바라보았다. 시간은 꿈의 장애물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들이 시작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될 참이었다. 다음 날 박지호는 협회 이사회에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의 계획을 알렸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김상훈 재단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들은 놀랐지만 이해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협회는 큰 변화를 이루었고 그의 유산은 계속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우는 수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 박지호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었지만 나중에 민우의 방을 지나가다 기쁨의 요침을 들었다. 정말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얼마나 우연인지. 박지호는 문을 노크했다. 무슨 일이니? 민우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화면 속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믿을 수 없어요. 민우가 외쳤다. 수진 누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누나가 서울대 의대 졸업 후에 우리 휠체어 프로젝트를 정식 사업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어요. 김상훈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요. 그리고 제가 민우 오빠한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수진이 화면을 통해 말했다. 저희가 함께 일하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너희 둘이구나.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계속했다. 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할아버지의 방법론에 제나노 기술을 접목한 논문이에요. 축하해, 수진아. 박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박지호는 오랜만에 깊은 평화를 느끼며 잠들었다. 그의 인생은 여러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항상 옳은 방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귀환의 여정이자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봄날, 김상훈 재단 본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재단 본부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연구소, 클리닉, 그리고 교육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 단지였다. 박지호는 단상에 올라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김상훈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10년 전 저희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앞줄에 앉아있는 특별한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민우, 이제 19살이 된 청년은 자랑스럽게 앉아있었다. 그의 옆에는 21살의 수진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유망한 젊은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김혜진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진정한 이야기는 숫자나 통계가 아닙니다. 박지호가 계속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소녀의 단순한 친절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돌려주었다. 10년 전 제 아들의 생일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한 소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파티에 참여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그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의 휠체어를 한계가 아닌 가능성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박지호의 입에서 듣는 것은 특별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의 젊은 세대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그는 민우와 수진에게 무대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민우는 자신의 최신형 휠체어를 타고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그와 수진이 함께 디자인한 프로토타입이었다. 경량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튼튼했고 태양 에너지로 작동했다. 무엇보다 그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었다. 수진도 그의 뒤를 따라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더 이상 수줍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젊은 전문가였다. 여러분께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지호가 말했다. 오늘부터 김상훈 재단은 모두를 위한 이동성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희 아들 민우와 김수진이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로 전 세계 저소득 지역의 장애 아동들에게 맞춤형 이동 보조 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우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는 어릴 때부터 휠체어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한계로 봤습니다. 하지만 수진 누나 덕분에 저는 그것이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행히도 전 세계 많은 장애 아동들은 적절한 이동 보조 기구를 가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다. 저희가 개발한 이 휠체어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고 현지에서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비용이 기존 모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아프리카와 남미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내년까지 1만 대의 휠체어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박지호는 잠시 무대에서 내려와 김혜진 옆에 앉았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하죠? 그가 말했다. 김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죠. 민우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에 뛰어나고 수지는 의학과 재료과학에 재능이 있어요. 함께라면 그들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제 세상을 바꿨습니다. 박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모두 김혜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수진의 의학책들과 민우의 엔지니어링 모델들로 가득했다. 그것은 그들의 두 번째 집과 같았다. 김혜진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전통 한식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10년간의 추억, 도전, 그리고 성취에 대해. 기억나요? 수진이 물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우 오빠의 휠체어를 우주선이라고 불렀던 거? 민우가 웃었다. 그래,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우주로 갈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들고 있잖아. 아직 그건 아니지만 수진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가 알겠어? 그들은 모두 웃었다. 그것은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지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김상훈의 해중시계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10년 전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시계를 민우와 수진에게 건넸다. 이것은 너희 둘을 위한 것이야. 너희의 새로운 벤처가 성공하길 바란다. 두 젊은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시계를 받았다. 민우가 뒷면에 스페인어 문구를 읽었다. 시간은 꿈의 장애물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프로젝트의 모토가 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란다. 김혜진이 말하며 오래된 노트북을 건넸다. 이것은 상훈이의 연구 노트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야. 어쩌면 너희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겠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김상훈의 깨알 같은 필체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있었다. 도표, 방정식, 그리고 아이디어들. 이건 보물이에요. 그녀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 박지호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난 10년을 생각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민우가 발코니로 나왔다. 그는 이제 아버지만큼 키가 컸다. 잠이 안 와요? 그가 물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 박지호가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지. 네, 민우가 동의했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수진 누나와 우리가 사귀고 있어요. 박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민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색했어요. 우리가 거의 가족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계속 커졌고 이제는 확실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박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민우와 수지는 항상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너희 둘은 내 축복을 받을 거야. 그가 말했다. 너희는 서로에게 완벽해.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아빠. 수진 누나도 할머니께 오늘 밤에 말했대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니? 민우가 웃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운명이었다고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김혜진은 항상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김상훈 재단의 새 연구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곳은 모두를 위한 이동성 프로젝트의 본부가 될 예정이었다. 수진과 민우는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기공식 행사 중 김혜진이 박지호에게 다가왔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네, 그가 동의했다. 아이들이 사귄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김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수진이가 어젯밤에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들이 서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시네요. 박지호가 웃었다. 그게 할머니의 특권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저는 그들이 함께해서 기뻐요. 그들은 서로에게서 최고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모두 재단 정원에 모였다. 그곳에는 김상훈을 기리는 작은 동상이 있었다. 동상 앞에는 그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다. 지식은 나눌 때, 친절은 베풀 때 그 가치가 커진다. 민우와 수지는 손을 잡고 동상 앞에 섰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김상훈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지호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한때 그는 성공을 주가와 이익으로 측정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용감한 소녀가 낯선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시작되었다. 김혜진이 그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상훈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박지호가 대답했다. 그의 비전은 계속해서 살아있으니까요. 민우와 수진, 그리고 그들이 도울 모든 아이들을 통해서요. 그들은 함께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벚꽃잎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